살기하러 언제 오면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의 영어 때문에 오는 거고 사실 그런 체험 때문에도 많이 오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사실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제일 권장하는 나이는 한국에서 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그 전 해의 나이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오면 사실 아이들이 습득하는 언어도 약간 제한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해도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또 나이가 너무 많아버리면 한국에서 워낙 영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영어할 때 약간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시드니 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가서 운전을 하기에는 어려운가요? 우선 운전석이 반대예요. 반대라서 반대에 약간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시티에 거주하실 거라면 차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주차가 어차피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관광지 같은 데를 다니려면 트레인을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내가 멀리 나간다 그랬을 때는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는 투어 상품? 블루마운틴이라던가 이런 걸 가시려면은 투어 상품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차로도 사실 다 갈 수 있어요. 트레인으로도. 좀 오래 걸려서 스케줄을 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기차로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반대 운전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차 렌트를 짧게 렌트를 하셔가지고 외곽으로 나가실 때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다 해요. 저도 원래 한국에서 좀 운전을 하다가 호주로 왔는데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반대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오히려 호주에서 적응하고 나니까 또 한국 가기가 또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호주가 조금 더 운전이 더 쉬워요. 솔직히 길이 조금 더 쉽기도 하고 그리고 호주 사람들은 더 양보를 잘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여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한국이 더 운전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욕도 많이 나오고 근데 대중교통을 차라리 이용하는 게 낫고 나는 만약에 익숙하다 왔다 갔다 괜찮을 것 같다 하면 뭐 차를 렌트를 뭐 단기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궁금한 점이 몇 월 달에 가는 게 좋을까요? 날씨가 시드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골드코스트나 브리스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겨울에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 5월 말인데 여기는 지금 겨울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추워지고 있어요. 근데 날씨를 보시면 이게 제가 시드니 1년 날씨를 찾은 부분인데 보시면 영하로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날씨가. 그래서 되게 온화한 날씨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1월이나 12월은 사실 엄청 더워서 이게 평균적인 날씨가 이런 거고 12월, 1월은 너무 더워서 30도 그리고 정말 더운 날은 40도까지 올라가는 날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저희 6월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저 기온이 뭐 8도, 9도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안 떨어져요.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추운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근데 또 여름에는 되게 따뜻한데 12월, 1월은 사실 호주가 남반구이기 때문에 계절이 한국이랑 반대예요. 한국의 여름에는 호주 겨울, 한국의 겨울에는 호주 여름 이런 식으로 날씨가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오시는 게 12월, 1월에는 호주만 여름이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서머 크리스마스가 즐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핑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권 이쪽 국가에서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제일 많기도 하고 그때는 잘못 오면 진짜 더워요. 40도씩 막 올라가면 오븐에 있는 찜통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브리스번이나 골프는 좀 더 제가 여름에 가보면 더 습하고 덥고요. 시드니는 더 건조하게 더워요. 그래서 약간 한국이 왜 습하잖아요. 호주는 그 시드니에서는 특히 여름이 오븐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막 그리고 햇살도 너무 세고 그래서 진짜 더운 날은 사람들이 다 암막 커튼을 다 닫고 햇살이 못 들어오게 에어컨을 켜야 돼요.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사실 제일 한 달 살기에 제일 추천하는 날씨는 12월? 12월이나 2월 정도를 추천을 해요. 11월 정도면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갈 때 약간 따뜻함? 약간 더운 날씨? 2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날씨가 되게 화창해서 파란 하늘을 정말 즐기실 수 있는 계절이에요. 진짜 좋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고민이 되는 게 아기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음식이나 밥 먹기 괜찮은지 물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선 물가는 여름에 오시면 한 1월 정도에 오면 망고철이에요. 그래서 망고를 진짜 한국에서 비싸서 못 먹는 망고를 호주에 오면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망고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망고마다 또 맛이 다 달라요. 크기랑 다르고. 근데 이렇게 슈퍼에서 직접 사서 내가 키친이 있는 곳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신다면 오히려 저는 장바구니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호주의 물가 대비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주는 이제 소고기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있잖아요. 호주산 소고기가 워낙 싸니까 정말 매일 스테이크를 구워 먹어도 한국에 비교하면 너무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면 되게 저렴하고 괜찮은데 아무래도 호주는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는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식당을 가서 먹으면은 비싸다는 네. 단점이 있긴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장점은 호주는 다문화 국가예요. 그래서 네. 각 동네별로 약간 특징이 있어요. 이 동네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 동네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 동네에 가면 태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저희 한국 사람들도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뭐 약간 상하이 쪽 계열 사람들, 뭐 어디 지역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중국도 그냥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정말 중국 각 지역에 따른 그 식당들이 또 되게 다르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문화 국가니까 좀 더 그런 현지의 맛을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직접 만드는 쌀국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다양한 음식에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음식 그리워서 막 힘들고 그럴 일은 없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식당도 워낙 많고 한국 슈퍼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호주는 커피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우유가 더 맛있어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라떼 같은 경우는 특히. 우유의 일단 고소함이 달라서 네.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대중교통 질문에서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이제 한국은 아이 픽업은 뭐 학원에서 다 해주거나 이런 게 있는데 호주는 아이 픽업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픽업은 무조건 엄마가 직접 해야 돼요. 한국은 학원차, 뭐 유치원 버스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호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직접 가셔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저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오늘도 아침에 프리스쿨을 갔는데 도착하면 그 리스트에 제가 사인을 해요. 몇 시에 누가 얘를 드롭했는지 그리고 제가 데리고 나올 때도 몇 시에 누가 픽업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되게 철저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만약에 못 갈 경우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저 아이가 못 갈 때 네. 대신 가는 사람이 꼭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전에.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하면 안 보내줘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이 꼭 픽드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버스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아이의 동선이 안 맞아가지고 거의 아침에도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데려오고 해서 거의 아침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때문에도 이제 어학원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집 위치도 그 동선을 좀 잘 파악해서 짜야겠어요. 네, 맞아요. 어학원으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찾아서 오실 수도 있는데 어학원을 만약에 정하신다 아니면 한 장소를 정한다 하면 그거를 먼저 정하고 숙소를 정하시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실 수도 있으세요. 네, 진짜 팁이네요. 어학원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엄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잘 알아보는 게 팁일 것 같아요.